저 작은 개가 정말 거대한 멧돼지를 죽였다고. 경찰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쓰러진 멧돼지를 바라봤어요. 그 옆에는 체중 15kg도 안 되는 작은 개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고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바견 아니야? 라며 의심했던 바로 그게요. 하지만 이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 작은 영웅이 5살 아이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을요. 안녕하세요. 저는 20살의 대학생 수지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모두가 그냥 귀여운 애완견이라고 무시했던 한 마리 개가 어떻게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하고 미국 전체를 감동시켰는지 말이에요. 제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평생을 사시다가 10년 전 저희 가족이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결정했을 때 가장 고민스러워하신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5년간 키워온 진돗개 테디를 어떻게 할지였죠. 테디는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직접 진도에 가서 분양받아온 순혈 진돗개였습니다. 당시 3살이었던 테디는 할아버지만을 유일한 주인으로 여기며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이 녀석을 두고 갈 수는 없어. 진돗개는 평생 한 주인만 섬기는 개야. 할아버지의 말씀에 가족들은 걱정이 많았어요. 미국까지 개를 데려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검역 절차도 복잡했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테디는 우리 가족이야. 가족을 버리고 갈 수는 없어. 할아버지가 테디를 그렇게 아끼시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테디를 처음 데려왔을 때 할아버지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셨거든요. 오랫동안 함께 살던 할머니가 돌아가신 직후였어요. 그때 테디가 할아버지 곁에서 하루 종일 지켜드렸죠. 밥도 잘 안 드시는 할아버지를 보고 테디가 먼저 밥그릇 앞에 앉아서 먹는 신용을 했어요. 마치 할아버지도 드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테디를 두고 갈 수는 없다는 할아버지 마음을 온 가족이 이해했어요. 몇 달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테디는 드디어 저희와 함께 캘리포니아에 도착했어요. 장시간 비행에도 불구하고 테디는 할아버지만 보면 꼬리를 흔들며 좋아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건 쉽지 않았죠. 테디는 처음 몇 주 동안 할아버지에게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으려 했어요. 밤에도 할아버지 침실 문 앞에서 잠들 정도였죠. 새로운 냄새들과 소리들이 테디에게는 낯설고 불안했을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계시는 한 테디는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이사한 곳은 캘리포니아주의 한 작은 도시 외곽이었어요. 울창한 숲과 연결된 평화로운 동네였지만 가끔 야생 멧돼지들이 출몰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웃들은 조심하세요. 특히 아이들은 혼자 돌아다니지 마세요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70이 넘으신 나이에 5살 손자 민준이와 자주 공원 산책을 즐기셨어요. 테디는 언제나 이 두 사람을 지켜보듯 따라다녔습니다. 테디의 행동을 보면서 저는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테디는 할아버지와 민준이가 함께 있을 때 항상 둘 사이에 위치했어요. 마치 두 사람을 모두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민준이가 조금이라도 멀리 가려고 하면 살짝 앞을 막고 서거나 할아버지 쪽으로 유도했어요. 마치 자신의 사명이 이 가족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미국 이웃들에게 테디는 그저 귀여운 아시아 개개에 불과했어요. 와, 정말 귀엽네. 시바견인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주 물어봤어요. 할아버지가 진돗개예요라고 설명하시면 진돗개. 들어본 적 없는데. 시바견 같아 보이네요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테디의 작고 귀여운 외모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저 애완용개로만 여겼습니다. 테디가 미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이웃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테디의 귀여운 외모는 정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뾰족한 귀와 말려 올라간 꼬리, 황갈색의 부드러운 털은 마치 곰 인형 같았거든요. 아이들은 테디를 보면 테디베어 같아요. 라며 좋아했어요. 할아버지가 테디라는 이름을 지은 것도 그 때문이었죠. 정말 인형 같아요. 너무 귀여워서 계속 안고 있고 싶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테디를 보며 감탄했어요. 테디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다가가서 쓰다듬어 달라고 했죠. 특히 아이들에게는 정말 친근하게 굴었어요.
아이들이 손을 내밀면 살살 핥아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동네에게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점점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옆집에 사는 빌아저씨는 대형견 전문가를 자처하며 셰퍼드 2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테디를 볼 때마다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정말 진돗개가 맞나? 난 시바견 같아 보이는데. 크기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렇고 말이야. 빌아저씨는 개에 대해서만큼은 동네에서 인정받는 전문가였어요. 30년 넘게 여러 종류의 개를 키워왔고 지역개 품평회에서 상도 여러 번 받았거든요. 그런 분이 의심을 표하니까 다른 이웃들도 점점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빌아저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무래도 시바견이 맞는 것 같네요. 마을의 수의사 존슨 박사도 처음에는 의구심을 표했어요. 진돗개라고 하셨죠? 시바견과 정말 비슷해 보이는데요. 혈통서가 있나요?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가져온 혈통서를 보여드렸지만 영어가 아니어서 확신을 주지 못했어요. 아시아 개들은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서요. 외모만으로는 시바견과 거의 구별이 안 되네요. 존슨 박사는 테디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어요. 체형도 시바견과 거의 똑같고 털 색깔이나 귀 모양도 그렇고요. 진돗개라면 좀 더 체격이 커야 하지 않나요? 할아버지는 테디는 아직 어려서 그런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박사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더 큰 문제는 테디의 성격이었어요. 테디는 너무나 온순하고 조용했거든요. 하루 종일 할아버지 곁에서 얌전히 앉아있거나 마당에서 나비를 쫓아다니며 놀았어요. 다른 개들이 짖어도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낯선 사람이 와도 경계하기보다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어요. 진돗개가 이렇게 얌전할까? 이웃들이 수군거렸어요. 내가 알기로는 진돗개가 굉장히 용맹하고 경계심이 강한 개라고 들었는데 말이야. 빌아저씨가 말했어요. 우리 셰퍼드들만 봐도 조금만 이상한 소리가 나도 바로 짖어서 알려주는데 저 녀석은 너무 조용해. 빌아저씨는 점점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보기엔 100% 시바견이야. 진돗개는 훨씬 더 용맹하고 경계심이 강하다고 들었는데 저 녀석은 그냥 예쁜 애완견이잖아. 크기도 작고 말이야. 다른 이웃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진짜 진돗개라면 좀 더 늠름해야 하는 거 아냐? 이런 의심은 테디의 일상 행동에서도 더욱 커졌어요. 테디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집 주변을 돌아다녔는데 그것도 그냥 산책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특별한 경계 행동을 보이지도 않았고 영역을 지키려는 모습도 없었어요. 저게 정말 수호견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웃들의 의심은 깊어졌어요. 할아버지는 이런 말들을 들으실 때마다 조금씩 상처받으셨어요. 테디는 분명 진돗개야. 내가 직접 진도에서 데려온 녀석인데. 하지만 테디의 평범한 일상을 보면서도 가끔 의문이 드셨나 봐요. 정말 이 녀석이 위급할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저도 솔직히 의심스러웠어요. 테디는 정말 너무 귀엽고 순해 보였거든요. 마치 살아있는 인형 같았어요. 민준이가 테디와 놀 때도 항상 조심스럽게 놀아줬어요. 마치 작고 연약한 장난감을 다루는 것처럼요. 테디야, 아파? 민준이가 테디의 배를 만지며 걱정하면 테디는 꼬리를 흔들며 괜찮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테디에게는 다른 개들과 다른 특이한 점들이 있었어요. 다른 개들은 대부분 주인이 부르면 달려오는데 테디는 항상 할아버지 주변에서 멀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할아버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런 모습도 이웃들에게는 그저 주인을 따르는 착한 개로만 보였죠. 테디가 미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웃들의 시선은 차갑했어요. 특히 테디의 행동 패턴은 더욱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어요. 매일 아침 테디는 같은 루틴을 반복했어요. 할아버지가 일어나시면 집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천천히 걸었죠. 하지만 그냥 산책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짖지도 않고 특별한 행동도 하지 않았거든요. 저게 뭐 하는 거야? 그냥 놀고 있는 것 같은데. 빌아저씨가 창문 너머로 지켜보며 말했어요. 우리 셰퍼드들은 집 주변의 낯선 냄새라도 맡으면 바로 짖어서 알려주는데 말이야. 빌아저씨의 셰퍼드들은 정말로 조금만 이상해도 큰 소리로 짖어댔어요. 반면 테디는 항상 조용했죠. 하지만 저는 테디를 자세히 관찰하면서
조금 다른 걸 발견했어요. 테디가 그냥 산책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테디는 매일 같은 경로를 돌면서도 특정 지점에서 잠깐씩 멈춰 서서 킁킁거렸어요. 마치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바람이 부는 방향을 유심히 살피는 것 같기도 했고요. 테디가 뭔가 다른 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이 녀석이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도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하셨어요. 이 녀석이 정말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특히 5살. 손자 민준이와 공원에 산책을 갈 때면 더욱 불안해하셨어요. 공원 근처 숲에서 가끔 멧돼지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테디야,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기면 민준이를 부탁해. 할아버지가 테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시면 테디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테디와 민준이의 관계는 정말 특별했어요. 민준이가 어디를 가든 테디는 항상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단순히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어요. 민준이 주변 반경 3m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민준이가 조금이라도 멀리 가려고 하면 테디가 앞을 막고 서거나 살짝 입으로 민준이의 옷을 물어서 멈춰 세웠어요. 왜 그래 테다? 민준이가 신기해하면 테디는 그냥 꼬리를 흔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민준이가 다시 멀리 가려고 하면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민준이와 놀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마치 민준이를 보호하려는 것 같았어요. 이웃들 눈에는 그저 주인이 귀여워하는 애완견의 모습으로만 보였어요. 봐봐, 완전 애교쟁이네. 시바견 맞다니까.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테디를 보며 웃었어요. 테디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애교를 부리는 걸 좋아했어요. 특히 아이들이 오면 꼬리를 흔들며 다가가서 쓰다듬어 달라고 했죠. 하지만 가끔씩 테디가 보이는 이상한 행동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다른 개들이 우리 집 근처에 오면 테디는 조용히 일어나서 그 개들을 지켜봤어요. 짖지는 않았지만 경계하는 자세였어요. 그리고 그 개들이 너무 가까이 오면 슬금슬금 다가가서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신기하네. 테디가 영역의식이 있나 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다른 이웃들은 그냥 호기심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테디의 이런 행동들이 사실은 매우 계산적이고 전략적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민준이와 공원에 갈 때도 테디는 항상 특별한 패턴으로 움직였어요. 공원에 도착하면 먼저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킁킁거렸어요. 마치 어떤 냄새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야 민준이와 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놀면서도 항상 주변을 살폈어요. 테디는 정말 조심스러운 개네요. 공원에서 만난 다른 부모들이 말했어요. 우리 개는 신나서 뛰어다니기만 하는데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그러게요. 이 녀석은 항상 신중해요라고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그 신중함이 사실은 경계심이라는 걸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테디의 이런 행동을 보며 속으로 생각하셨어요. 혹시 이 녀석이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건 없었어요. 테디는 여전히 귀엽고 순한 개일 뿐이었어요. 이웃들도 참 똑똑한 개네요. 아이를 잘 돌봐주네요 라고 말할 뿐 진돗개의 특별함을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죠. 하지만 저는 점점 테디가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테디의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어 보였거든요. 그냥 귀여운 척하면서도 항상 뭔가를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언젠가 올지 모를 위험에 대비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였어요. 할아버지는 민준이와 테디를 데리고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셨어요. 저는 집에서 과제를 하고 있었죠. 날씨가 정말 좋아서 공원에는 가족 단위로 놀러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고 부모들은 벤치에 앉아 여유롭게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신이 나서 뛰어다녔고 할아버지는 평소 자리인 큰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손자를 지켜보셨어요. 테디는 늘 그렇듯 민준이 근처에서 얌전히 앉아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평범한 일요일 오후 풍경이었죠.
아무도 곧 벌어질 일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테디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민준이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어디선가 나는 냄새를 킁킁거리며 맡기 시작했어요. 테디의 온몸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털도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고 평소 장난기 가득했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어요. 할아버지는 테디의 이상한 변화를 즉시 알아채셨어요. 테디야, 왜 그래?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지만 테디는 대답 대신 더욱 집중해서 어딘가를 바라봤어요. 코를 킁킁거리며 바람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민준이에게 다가갔어요. 테디는 민준이의 옷을 살살 물고 할아버지 쪽으로 끌고 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더 급하고 강제적이었어요. 할아버지, 테디가 이상해요. 왜 이러는 거예요? 민준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셨어요. 테디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테디는 계속해서 민준이를 할아버지 곁으로 데려오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민준이와 할아버지 앞에 서서 어딘가를 경계하며 바라봤어요. 털이 완전히 일어섰고 평소 부드럽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전혀 다른 개가 된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공원의 다른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멧돼지야. 멧돼지가 나타났어. 한 여성이 소리치며 뛰기 시작했어요. 곧이어 다른 사람들도 아이들 조심해. 멧돼지야. 라고 외치며 여기저기서 뛰기 시작했어요. 평화롭던 공원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급히 민준이를 끌어안으셨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숲에서 나와 공원 한복판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 크기는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어른 남자보다도 클 정도였죠. 날카로운 엄니가 햇빛에 반짝거렸고 눈에는 야생의 분노가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도망가느라 바빴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은 급하게 아이들을 끌어안고 반대편으로 뛰어갔어요. 빨리 피해요. 차로 피하세요. 공원 곳곳에서 비명소리와 외침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와 민준이는 멧돼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멧돼지는 무서운 속도로 할아버지와 민준이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 거대한 몸집으로 달려오는 모습은 정말 공포 그 자체였어요. 할아버지는 70이 넘은 나이에 5살 아이를 데리고 도망갈 수 없었어요. 게다가 멧돼지가 너무 가까이 와 있었죠. 도망갈 시간도 없었어요. 민준아, 할아버지 뒤로 와. 할아버지가 손자를 끌어안고 몸으로 막아서려 했어요. 하지만 거대한 멧돼지 앞에서는 무력할 뿐이었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내가 민준이를 지킬 수 있을까? 저는 집에서 할아버지의 다급한 외침을 듣고 급하게 뛰쳐나갔어요. 공원에서 사람들이 뛰어나오는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공원까지는 거리가 있었고 당장 도울 방법이 없었어요. 할아버지와 민준이가 무사할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바로 그 순간 테디가 움직였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평소 귀엽고 순했던 테디는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개가 나타난 것 같았어요. 털이 완전히 곤두서고 눈에서는 예리한 빛이 났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짖지 않았어요. 완전한 침묵 속에서 멧돼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마치 진짜 사냥꾼의 모습 같았죠. 테디는 주저없이 멧돼지와 할아버지, 민준이 사이로 뛰어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체구 차이는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멧돼지는 테디보다 거의 3배는 컸거든요. 어른 남자만한 크기의 멧돼지와 작은 개 한 마리의 대결이었어요. 하지만 테디는 전혀 주눅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멧돼지를 마주했어요. 테디의 몸짓에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위험이 느껴졌어요.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대한 맹수 같은 기운이 났어요. 테디, 안 돼. 도망가. 할아버지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어요. 하지만 테디는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오직 멧돼지만 바라보며 민준이와 할아버지를 등 뒤로 두고 섰어요. 그 순간 테디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 부드럽고 장난기 있던 눈이 예리하고 차가운 사냥꾼의 눈으로 변해 있었어요. 멧돼지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어요. 분노에 찬 으르릉거림과 함께 날카로운 엄니를 들이대며 테디에게 달려들었죠. 그 속도와 위력은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테디는 마치 이런 상황을 수없이 대비해온 것처럼 민첩하게 몸을 피했어요. 마치 바람처럼 빠르게 옆으로 몸을 날렸어요. 그리고 즉시 반격했어요. 멧돼지의 뒷다리를 정확하게 물어뜯었어요. 테디의 이빨이 멧돼지의 다리에 박히는 순간 멧돼지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테디는 절대 놓지 않았어요. 마치 쇠더처럼 단단하게 물고 있었어요. 멧돼지가 발버둥을 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게 정말 우리 테디야? 할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리셨어요. 평소 귀엽고 순했던 테디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용맹한 전사의 모습이 나타나 있었어요. 테디의 모든 움직임에는 목적이 있었고 무작정 공격하는 게 아니라 매우 계산적으로 움직였어요. 가장 놀라운 건 테디의 전략이었어요. 단순히 힘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지능적으로 싸웠어요. 멧돼지가 돌진할 때마다 재빠르게 피하면서 계속 다리를 공격했어요. 멧돼지의 움직임을 서서히 제한시키는 거였어요. 마치 오랜 경험을 가진 사냥꾼 같았어요. 멧돼지는 테디를 떨어뜨리려고 몸을 마구 흔들었어요. 하지만 테디는 절대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숙이 물어뜯었어요. 그러면서도 멧돼지의 다른 공격들은 모두 피했어요. 멧돼지가 엄니로 찌르려고 할 때마다 순간적으로 위치를 바꿨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민첩성이었어요. 5분, 10분이 지나면서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멧돼지는 점점 지쳐갔어요. 계속되는 공격과 출혈로 체력이 소모되고 있었어요. 반면 테디는 여전히 기민했어요. 호흡도 거칠어지지 않았고 움직임도 처음과 똑같이 빨랐어요. 이게 바로 진돗개의 지구력이었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말씀해 주셨던 진돗개의 특성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진돗개는 체력이 정말 좋아.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지치지 않지.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지금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테디는 마지막까지 민준이와 할아버지를 등 뒤로 두고 싸웠어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오직 멧돼지만 노려보며 가족을 지켰어요. 그 모습에서 진돗개의 충성심이 느껴졌어요. 자신의 목숨보다 주인과 가족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듯이 싸웠어요. 15분 정도 지났을까요? 멧돼지가 완전히 지쳐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어요. 다리에서 계속 피가 나고 있었고 숨도 거칠어져 있었어요. 반면 테디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어요. 멧돼지가 마지막 발악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멧돼지가 완전히 쓰러졌어요. 더 이상 일어설 힘도 없어 보였어요. 그제야 테디는 마지막 공격을 가했어요. 멧돼지의 목 부분을 정확히 물어뜯었어요.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급소를 노렸어요. 멧돼지가 완전히 움직임을 멈췄어요. 싸움이 끝나자 테디는 즉시 민준이에게 달려왔어요. 민준이가 다쳤는지 온몸을 핥으며 확인했어요. 꼬리를 흔들며 괜찮아? 무서웠지? 라고 묻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도 다가가 같은 행동을 했어요. 마치 이제 안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테디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테디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민준이도 무서워하면서도 테디를 꼭 안았어요. 테디가 나를 구해줬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테디는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었어요. 진짜 가족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부터 마을 전체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테디의 영웅적인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졌거든요. 경찰도 와서 조사를 했고 지역 신문에서도 취재를 나왔어요. 심지어 지역 방송국에서도 뉴스로 보도했어요. 캘리포니아의 작은 영웅, 한국 진돗개가 아이를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가장 놀란 건 빌 아저씨였어요. 그분이 제일 먼저 우리 집으로 달려오셨어요. 이런, 내가 완전히 틀렸구나. 테디가 정말 진돗개였어.
빌 아저씨는 쓰러진 멧돼지를 직접 확인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50년간 개를 키워봤지만 이런 건 처음이야. 저 작은 몸으로 어떻게 저런 거대한 멧돼지를. 말을 잇지 못하실 정도로 감동받으셨어요. 빌 아저씨는 테디를 바라보며 연신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어. 크기만 보고 판단했구나. 진돗개의 진짜 가치는 크기가 아니라 마음에 있었던 거야. 그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테디, 미안해. 아저씨가 너를 잘못 봤어. 수의사 존슨 박사도 와서 테디를 진찰하며 말했어요. 이제 확실히 알겠네요. 이건 시바견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진돗개만이 가진 특별한 용맹함과 충성심이죠. 박사는 테디의 상처를 치료하면서 감탄을 연발했어요. 물린 자국을 보니 정말 정확하게 급소를 노렸어요. 타고난 사냥개의 본능이에요. 박사는 또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진돗개는 정말 특별한 개예요. 몸집은 작지만 지구력과 전략적 사고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충성심이 다른 어떤 견종보다 강해요. 테디가 보여준 모습이 바로 진돗개의 전형적인 특성이에요. 이웃들도 하나둘씩 사과하러 왔어요. 우리가 테디를 완전히 잘못 봤구나. 평소 시바견이라고 확신했던 분들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우리가 부끄러워요. 진돗개가 이렇게 대단한 개인 줄 몰랐어요. 특히 아이들의 반응이 가장 극적이었어요. 평소 테디를 귀여운 강아지 정도로만 생각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봤어요. 와, 테디가 진짜 영웅이네. 테디가 민준이를 구해줬어. 아이들은 테디를 보며 감탄했어요. 마치 슈퍼히어로를 보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는 이제 테디를 완전히 다르게 대했어요. 할아버지, 테디가 나를 구해줬어요. 테디는 진짜 용감해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친구들에게 자랑하기도 했어요. 우리 테디는 멧돼지도 이길 수 있어. 가장 기뻤던 건 할아버지였어요. 내가 맞았어. 테디는 진짜 진돗개야. 한국에서 데려온 보람이 있구나. 할아버지의 눈에서 자부심이 흘러나왔어요. 그동안 이웃들의 의심 어린 시선을 받으며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싶었어요. 할아버지께서 테디를 포기하지 않고 미국까지 데려오신 게 정말 다행이에요. 이웃들이 말했어요. 만약 테디가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할아버지는 테디는 우리 가족이니까요. 가족을 버리고 올 수는 없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테디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게 바로 멧돼지를 물리친 그 진돗개구나 하며 감탄했어요. 심지어 다른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테디를 보러 찾아왔어요. 진돗개가 정말 저렇게 용맹한가요? 한국개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지역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한국의 천년 기념물, 진돗개의 놀라운 충성심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기사에는 진돗개의 역사와 특성, 그리고 테디의 영웅담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어요. 저도 테디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 귀엽고 순하기만 했던 테디가 사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늘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진돗개의 충성심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내면에는 불굴의 의지와 용기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테디는 영웅이 된 후에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여전히 할아버지를 따라다녔고 민준이와 놀아주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테디를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존경과 감탄의 눈빛이었어요. 테디도 그런 시선을 느끼는지 조금 더 당당해 보였어요. 테디의 영웅담이 알려지면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가장 먼저 빌 아저씨가 부탁하러 오셨어요. 혹시 테디 같은 진돗개를 한 마리 더 구할 수 있을까요? 나도 정말 키워보고 싶어요.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들도 줄줄이 같은 부탁을 했어요. 우리도 진돗개를 키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한국에 계신 친구분들에게 연락을 돌리셨어요.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네. 테디 덕분에 한국개의 우수성을 알리게 됐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6개월 후 테디에게 짝이 될 암컷 진돗개 나라를 데려올 수 있었어요. 나라는 테디와 비슷한 나이에 아름다운 암컷이었어요. 털색은 테디보다 조금 더 하얀 편이었고 성격도 온순했어요. 테디와 나라는 금세 좋은 파트너가 되었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집 주변을 순찰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테디에게 좋은 짝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웃들이 말했어요. 나라도 정말 예쁘네요. 역시 진돗개는 다르네요. 나라 역시 이웃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테디만큼 용맹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만의 매력이 있었거든요. 특히 아이들을 정말 잘 돌봤어요. 1년 후 정말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나라가 새끼를 낳은 거예요. 건강한 새끼 5마리가 태어났어요. 모두 아버지 테디를 닮아 용맹스러워 보였어요. 털색도 다양했어요. 테디를 닮은 황갈색 새끼들도 있고 나라를 닮은 하얀 새끼들도 있었어요. 새끼들이 태어나자 이웃들의 관심이 폭발했어요. 와, 정말 귀여워요. 테디와 나라의 새끼들이니까 분명 훌륭할 거예요. 사람들이 매일같이 새끼들을 보러 왔어요. 특히 빌 아저씨는 거의 매일 오셔서 새끼들을 지켜봤어요. 내가 첫 번째예요. 테디의 새끼를 가장 먼저 신청한 거예요. 빌 아저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완전히 진돗개 팬이 되셨더라고요. 이제야 진짜 개가 뭔지 알겠어.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구나. 새끼들이 자라면서 하나씩 분양되었어요. 빌 아저씨는 한울이라는 수컷을 데려가셨고 다른 이웃들도 각각 한 마리씩 입양했어요. 모든 새끼들에게는 한국 이름을 지어줬어요. 별이, 하늘이, 바다, 산이 같은 이름들이었어요. 새끼들의 새 가족들은 정말 기뻐했어요. 신기한 건 모든 새끼들이 테디의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귀엽고 순하지만 위험한 상황에서는 용맹하게 가족을 지키는 본능을 보였어요. 빌 아저씨의 한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한우리가 벌써 우리 집을 지키려고 해요. 정말 신기해요. 마을 전체가 진돗개 마을로 변했어요. 어디를 가든 진돗개들을 볼 수 있었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마을의 안전이었어요. 진돗개들이 오고 나서 멧돼지나 다른 야생동물로 인한 사고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마을 수의사 존슨 박사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진돗개들의 채취가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멧돼지들이 진돗개 냄새를 맡으면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피해가더군요. 한국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들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테디와 그 새끼들이 마을을 순찰하기 시작한 이후로 숲에서 내려오던 멧돼지들이 완전히 자취를 감췄거든요. 심지어 다른 야생동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코요테나 산고양이 같은 동물들도 진돗개들의 영역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진돗개가 천연방충제 역할을 하고 있네요. 이웃들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정말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마을의 진돗개 전문가가 되셨어요. 진돗개는 말이야, 겉으로 보기엔 순해 보이지만 가족을 지키는 충성심만큼은 세상 그 어떤 개도 따라올 수 없어요. 공원에 놀러 온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한번 주인으로 인정하면 평생 변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진돗개의 특성이에요. 처음엔 의심하던 분이 이렇게까지 변하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진돗개 번식업도 시작하셨어요. 이제 다른 개들보다 진돗개가 더 중요해. 하시며 웃으세요. 정말로 진돗개들 덕분에 새로운 일도 생겼고 마을 사람들과의 유대감도 더욱 깊어졌어요. 테디는 이제 정말 마을의 전설이 되었어요. 아이들은 테디를 보며 용감한 영웅 강아지라고 부르죠. 테디도 자신의 지위를 알고 있는 듯 더욱 당당해졌지만 여전히 할아버지와 민준이에 대한 충성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진돗개의 품격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보며 정말 감동받았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테디를 포기하지 않고 데려온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 깨달았거든요. 진돗개의 충성심과 가족에는 국경을 넘어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테디는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었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테디의 후손들이 이 마을 곳곳에서 각자의 가족들을 지키며 살고 있어요.
진돗개의 충성심과 용맹함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편견 없이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어요. 테디와 진돗개들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런 교훈이 아닐까 싶어요.